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설명했었는데 이번엔 또 비트코인 마이닝이 뭐냐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하나, 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돈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시대 환경에 따라서 돈도 결국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돈의 역사와 함께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를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AF, 옙이라는 섬나라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태평양상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작은 섬나라 얘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 섬나라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이 돈으로 통용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죠? 큰 돌이에요. 이게 석회석으로 된 돌인데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USB 나오기 전에 많이 쓰던 플러피 디스크 있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써요. 그래서 언젠가 폴리네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서 선물로 이런 돌덩이를 하나 줬어요. 이게 뭐냐? 이 마이크로네시아 옙에서 쓰는 돈입니다. 대개 이제 돈은 역사를 보면 한 3,0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 또 구체적으로 돈이란 개념이 생긴 거는 한 30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돈이 어떻습니까? 이 돌조각, 조개껍질, 그러다가 이제 귀금속으로 넘어갔죠. 금, 은, 동. 그러다가 이제 귀금속이 모자라니까 지폐로 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폐는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폐를 처음 발행할 때는요, 엄격하게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에 태환제도라는 걸 배우셨습니까? 태환제도라는 것은 지폐를 갖고 가면은 금 얼마하고 바꿔주는 거였어요. 특히 달러는 엄격하게 이 1944년에 이 태환제도로 지폐를 발행하면서 그 1온스의 금은 35달러다. 35달러 여러분 가지고 가면은 35달러를 가지고 가면 1온스의 금을 교환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 중심의 기축 통화가 이루어졌죠. 그래 그 당시에는 금이 없으면은 달러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태환을 바꿔주는 걸 정지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1년에 닉슨이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달러를 아무리 어디로 갖고 가도 금으로 바로 바꿔주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FRB에서 통화를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건데, 여러분 지갑에서 한번 꺼내 보시죠. 제가 가져가진 않을 테니까요. 꺼내 보시죠. 신사임당 5만 원짜리를 보시면은 여러분 제 그림에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거 제 거에서 받은 건데, 이 양 귀퉁이에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어요. 여긴 뭐 DJ7365 쭉 한 10개 정도 적혀 있죠. 사실은 이게 번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때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한국은행 총재인이라는 도장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거 온라인으로 워낙 많은 것들이 유통되니까 여러분 이 돈을요, 직접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돈을 우리가 선을 통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되지만 그 뒤에는 동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100% 선량하고 딱 믿는다면은 이 번호만 보내도 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건데 남이 위조도 않고 막 다 정직하고 100% 천사 같은 사람만 된다면은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출발입니다. 이 번호만 가지고 통용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화폐 디지털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 간의 비밀 거래, 그리고
거래 단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익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안이 강화돼서 이거를 남이 훔쳐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보낼 때도 뭐 공인인증서 막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신용카드 할 때도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많이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번호만 가지고 거래하는 디지털 통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일본 사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있는 어떤 그 디지털 통화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TC,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는 거. 두 번째는 또 교환하는 거. 나 있으니까 직접 교환하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채굴하는 거죠.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복잡해요. 채굴하는 게 복잡한데, 이런 그림에 보시면요. 원래 비트코인은 처음 나왔을 때 34개의 문자로 돼 있어요. 34개. 여러분 신사임당 5만 원까지 써 있는 문자 수가 열 몇 개죠. 이게 34개예요. 34개 문자를 모두 맞추면은 이게 정확하다고 인증이 되면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채굴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중간 과정이 뭐냐? 그게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건데 너무 복잡해요. 자, 아주 쉬운 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2차 함수를 알죠. 그 중간에 2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x 자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2를 찍으면은 답이 4가 나오고 3을 찍으면 답이 9가 나오죠. 그런데 4, 9가 이제 이 BTC에 나오는 정확한 문자의 하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중간에 2차 함수라면은 여러분이 바로 알고 2만 찍으면 4가 나오고 3이 찍으면 9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34개를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해시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한 14개 문자를 찍어서 조합을 해야 이쪽에 1이 나오고 또 한 몇 개 문자를 찍어서 조합해야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십 번 찍어서 그걸 맞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번 찍어서 맞추는 것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초에 1000번 찍어보라. 또 1초에 100만 번 찍어보라. 이거가 컴퓨터의 컴퓨팅 기능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컴퓨터일수록 많이 찍어보고 반복적인 계산을 많이 하겠죠. 그럼 그 반복적인 계산하면은 제가 블록체인의 한 표를 여기 만들어 놨는데요. A, B, C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채굴을 해서 이 번호를 다 맞췄어요. 그 맞추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34개를 다 맞춘 거예요. 그 맞추면은 화살표가 있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번호하고 딱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은 그 전전 사람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을 시스템 상에 있는 이걸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인증을 해줘서 이게 맞다 해야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안성은 확실하겠죠. 그 많은 사람이 이게 확실하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사실 공인된 중앙 집중화된 것들이 보안성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가지고 있는 서버 가지고 있는 데서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보충적인 장치를 많이 해놓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해킹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 수많은 사람들 걸 다 기록 하나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마이닝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해시 함수, 그걸 몰라요. 알면은 쉽게 하겠죠? 근데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저쪽에 맞는 문자, 숫자 34개를 다 맞추는 과정이 마이닝입니다. 그런데 34개가 얼마 정해져 있느냐? 처음에는 딱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88%가 채굴돼서
몇 프로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면은 정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BTC가 대표적인 건데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이거를 꼭 만족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 간의 그 보안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투명하게 익명의 거래가 보장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그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이거를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공인 기관이 또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제약 조건이 없다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대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해서 인증을 받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마이닝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고, 이거는 결국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이거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